김정은 위원장은 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은 매년 챙기고 있는 반면 정작 자신의 어머니 고용희의 생일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의 생일이지만 북한은 조용하기만 한데요.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의 생일입니다. 집권 5년이 넘도록 이렇게 생모의 생일을 조용히 보낼 수밖에 없는 데는 그만큼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위치를 당연히 높이고 싶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인 김정숙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3대 장군이라고 하면 그 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을설 차수 같은 사람도 이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못 씁니다. 그 세 사람만 장군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 김정숙한테는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이래서 아주 굉장히 높이 떠받드는 네. 그런 사람이고, 북한 주민들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건 모르는데 12월 24일은 굉장히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김정숙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를 높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아들이 다 그렇듯이 김정은도 누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를 띄우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 고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무용수로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서 온 북송제일동포였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북송제일동포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식 계층구조에서 보면 사람값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북송제일동포 대하기를 째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째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동포의 준말인데 째포는 거의 간첩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래요. 수준으로 굉장히 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감시의 눈길이 느껴지는 게 이 북송제일동포들의 삶인데, 문제는 북한 주민 전체가 대부분 다 그런 정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냥 좀 더 부드럽게 대하거나 하는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북송제일동포들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게 북한 당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북송제일동포의 아들이었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했잖아요. 혈통의 정통성을 주장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완전히 얌전하게 들어앉아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남편인 김정일을 따라서 군부대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 2개를 놓고 옆에 김정일 옆에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같이 사진 찍었던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제대해서 사회로 나갔고,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긴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암암리에 알려진 이 사람에 대해서 북한 사회가 널리 알수록 이 사람 일본에서 왔구나. 그리고 그 고용희의 아버지가 아마 일본의 어느 잘 알려진 공장의 작업반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설이 있고, 제주도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띄우면 띄울수록 자기 뿌리가 흔들리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네. 물러날 것인가 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네.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띄우고 싶지만 그렇죠, 알려질 어머니인데. 대로 알려졌기 네. 때문에 어떤 출신 배경 때문에 일반에 공개를 못하니까 김정은도 정말로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뒤에서 보니까 모친인 고용희의 무덤을 대대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위성으로 확인이 됐던데 그렇다면 고용희의 우상화 작업 어느 정도는 뒤에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성산이 그 큰 동물원이 있고 거기 또 보다 중요한 게 혁명 열사릉이 있단 말이죠. 네. 오진훈이 최광인 이런 빨치산 1세대가 묻혀 있는 게 혁명 열사릉입니다. 그렇다고 고용희를 거기다 갖다 또 묻어놓으면 이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거기와는 별도로 다른 데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묘비까지 북한에서는 보통 사람은 묘비를 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돌로 세우고 선군조선의 어머니 이렇게 딱 그 못 박아 놨는데 네. 문제는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지 않고 일부 노동당 간부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참배를 한단 말이죠. 참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용희는 원래 김일성에게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와이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나 김여정 역시 다 숨겨진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나 뭐 이 사람들이 출생 연도가 불분명한 게 제때 출생 신고도 못했고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김일성이 94년 7월 8일에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부대를 그냥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네.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뒤에 황병서와 김영철이 거기 서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고용희한테 줄을 잘 서서 출세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네. 다 뭐 숙청되고 처형되고 해도 아마 황병서 그다음엔 김영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숙청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생의 비밀 활동의 모든 걸 덮어놨다가 이걸 갑자기 우상화는 해야 되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항일의 혁명 전통이 이게 소위 그들의 정권의 정통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을 항일의 여성 영웅이라 그러는데 이 고용희 경우는 결국 항일의 여성 영웅이 아니라 친일의 여성 반동 이렇게 이제 뿌리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때 그를 뭐 성군조선의 어머니로 내세우려고 영상 화면을 다 찍어서 네. 간부들 앞에서 한번 시범을 보였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간부들의 태반이 공개했다간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간부들도 고용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 알 텐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참배를 한다. 그렇다면 고용희의 위상이나 뭐 존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글쎄 어머니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묻어버릴 수는 없고 어머니가 있는데 참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어머니 존재 자체는 알려야 되다 보니까 당 간부들이 주로 참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재강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재강이 아마 앞장서서 김정은도 후계자로 내세우고 고용희도 내세우고 그것을 이제 은근히 장성택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성택에 대한 어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이제 저주 김정은이나 이 사람들의 저주가 그 처용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은 간부들한테 이제 일부나마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북한도 지금 거의 핸드폰이 지금 400여만 대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영상, 뭐 문자 다 된단 말이죠,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잘 숨겨놓고 있지만 묘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이 정도로 잘 지금 숨겨놓고 있지만 언젠가 네. 여자가 무용수였고 북성교포였고 이렇게 소문 나면은 상당히 김정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정은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서 바로 이곳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 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꾸려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라고 하신 원수님.
네, 유선 종양 연구소까지 세운 건데요. 북한 매체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고용희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이곳을 집중 조명했다고 합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고용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이 접촉해 올 때 2003년, 2004년 그때쯤에 네. 주로 요청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유선, 그러니까 내분비 연구소라든가, 그러니까 그 유방암 관련 그런 것에 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얻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 질환에 따른 그 인슐린 제조법, 그걸 북한 내부에서 제조를 해보겠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슐린 제조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두세 군데밖에 생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생산 투자 대비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네. 되니까. 근데 저걸 왜 북한에서 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을 그 시절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북한의 의료 수준으로 봐서 그걸 지금 생산하려고 할 때가 아닌데 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당뇨와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뭐 김정은이 한 건 아닌데 북한 당국이 그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이 어떤 고리를 가지고라도 만약에 어머니의 그 혈통에 관한 문제점 네. 이거를 무마시킬 수 있다면 바로 어머니를 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평양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고용희를 띄우려고 했다가 잠재웠고 그리고 이제 선군조선의 어머니라는 게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쪽 구석에 대성산 한쪽 구석에 묘역을 조성해 놓고 이제 아름아름 사람들이 그 충성심을 아주 강하게 표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일 텐데 이걸 못 띄우는 이유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그동안 북한 당국이 북송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람 값이 없다고 하고 네. 그 감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낮춰보도록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제 와서 이거를 그동안 했던 거를 한꺼번에 확 뒤집을 수가 네. 없어요. 이게 한두 사람을 향해서 그런 그런 정책적 실수를 했으면 그 사람들만 조용히 시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네. 북송제일동포의 규모가 10만 명입니다. 그 10만 명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네. 자손들을 낳았어요. 2세, 3세, 4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규모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이건 혈통적으로 봐서 북송제일동포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만 빼고 이렇게 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고용희를 띄우려다가는 북한 스스로 어떤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정은은 어렸을 때 스위스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머니랑 함께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과 생모 고용희의 관계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고용희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고 생각나는 게 북한에서는 북송교포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대 안 보내면 좋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군대를 가야 당원이 되고 신분 상승이 네. 되는데 군대 못 가니까 그 사람은 신분이 좌절되는 거죠. 어떤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용희는 그 여름방학이나 방학 때는 꼭 스위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철 대사가 베이징까지 와서 네. 그 고용희를 에스코트해서 데려갔고 그럼 이제 또 종철이 뭐 정은이 그 여정이가 같이 어머니랑 같이 스키도 타고 이런 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농담 삼아 북한의 1호 기록이 아빠는 김정일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스위스 공부하는데 고용희가 스위스를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똑똑한 여자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김여정이 행동에서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듯이 좀 대바라진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을 차지했다 이렇게도 볼 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김정남이 한때 그 부각이 되면서 그 장자 개성론에 따르면 당연히 김정남이가 장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01년도입니까? 그 도미니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디즈니랜드 구경 가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그 장면도 역시 고영희 작품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김정남을 무너뜨리고 자기 아들을 내세우려고 했느냐. 이건 뭐 송혜림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역시 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게 네. 송혜림도 이 고영희가 미워서 그냥 그 조주하다가 우라병 걸려서 모스크바로 치료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은 이 세습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하고 세습 관계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도 일찍이 후계자가 정해지면 자기가 좀 격화되는 데 따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했지만 고영희는 끊임없이 그 이재강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나 당 일꾼들과 짜고 아마 자기 자식들을 계속 이렇게 암암리에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 후계자로 낙찰이 됐고 물론 뭐 고영희는 2004년에 죽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고영희의 유언대로 그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나 이 사람들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때는 이미 경쟁자가 다 사라졌죠. 뭐 김정남이도 나가 떨어졌고 뭐 김평일이 외국에 쫓겨나 대사로 있고 하니까 후계자는 고영희 자식들로 이미 2000년대 뭐 초반부터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다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들을 향한 정이 각별했던 만큼 뭐 김정은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의 존재를 없앨 수는 없는데 그쵸?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에다가 외할아버지의 출신이 제주도다. 네. 이걸 알면 뭐 북한에서 김정은 자체를 우상화하는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못 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띄워서 어머니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치고 네. 문제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업적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도 일단 너무 어렸고 네. 20대 후반에 나이도 어렸고 딱히 김정은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 지도자로서의 관록이 붙었더라고요. 한 5년 하면서. 근데 처음에 그 2011년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그 나오는 걸 보면 완전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거든요. 울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붙어서 지도자로 만들어낸 이유는 백두 혈통이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 네. 그리고 그 아버지 이 정일봉 밑에서 태어난 백두산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후계를 이어서 될 사람은 백두 혈통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내세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 후지산 혈통하고 섞였어. 아니면 한라산 네. 혈통이 들어갔어. 이런 얘기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냐고요. 이게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북송제일동포들을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하고 띄워서 잘 대우를 했으면 네. 모르겠거니와 아주 몹쓸 사람들을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을 사람들이다. 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걸핏하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3대를 멸족시키고 이게 그 북송제일동포들이 겪었던 사안입니다. 저하고 인터뷰했던 그 여성분 한 분은 초등학교, 그 인민학교 시절이죠. 네. 그 얼음 위에 어린 아이를 2시간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북송제일동포들, 그러니까 그 째포들은 절해야 된다고 하면 저렇게 다뤄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일상적으로 그런 그 학대받는 게 그 사람들의 경험이었거든요. 네. 그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만 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힘든다니까요. 어렵네요.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 나갈까요? 그 부분이 북한으로서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백두 혈통, 지금 김정은은 백두 혈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항일의 혁명 정신, 항일의 혁명 전통이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지금 고영희 어머니 때문에 끊어져야 된다. 이런 상황에 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현재의 북한 정권 이번 7차 당대회에서도 뭐 당규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걸 계속 계승성,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후지산 줄기다, 북성교포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단절되고 북한 인민들이 저놈은 내쫓아도 돼.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건 어떤 구테타나 혁명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묘지는 엉성하게 만들어 놨지만 저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